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한 사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노인 소외와 가족 해체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임을 기억하며 함께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0년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순옥 할머니.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끝자락과 해방,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와 함께 논일, 바치를 하며 살았죠. 학교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그 시절에는 여자가 공부하는 건 사치라고 했으니까요. 해방 이후에도 시골 마을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마을은 더욱 가난해졌고 순옥 할머니의 가족도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6.25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중에 폭격 소리가 나면 산으로 피난 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19살이 되던 1959년 중매로 4살 많은 남편 박상철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마을의 성실한 청년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우리 영감님은 참 일꾼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요. 처음에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다가 조금씩 모아서 우리 땅을 마련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 후 3년 만에 첫 아들을 낳고 이어서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부부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제대로 못 배워서 평생 고생했으니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었죠. 1970년대 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족은 과감히 고향을 떠나 경기도의 중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농사일밖에 모르던 부부에게 도시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감님이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 떼오고 밤늦게까지 팔고 그렇게 1년을 버텼죠. 열심히 일한 덕분에 1년 후 부부는 작은 구멍가게를 열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동네 슈퍼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한 칸에 물건을 쌓아두고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고 아침 일찍 열어서 밤 11시에 문 닫는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죠. 명절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부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80년대 말 그들은 가게가 있는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후 도시 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건물 샀을 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감님이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자식들 대학 보낼 수 있다고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큰아들은 의대에, 작은아들은 경영학과에, 딸은 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합격증 받아들고 우리 부부는 밤새 울었어요.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로, 작은아들은 대기업 간부로, 딸은 고등학교 교사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첫 월급 받아와서 저한테 지갑을 선물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했는지. 자녀들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순옥 할머니는 2명의 며느리와 1명의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첫 며느리 왔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예쁘고 공손하고 사위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와서 장인, 장모 잘 모셨죠. 명절에 다 모이면 집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명절에만 보는 사이가 됐어요. 전화도 제가 먼저 안 하면 잘 안 오고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허전했죠. 자녀들의 가정에는 손주들이 태어났고 순옥, 할머니 부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주들을 돌봐주며 기쁨을 찾았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하고 부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저희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손주들도 멀어지더라고요. 순옥 할머니가 67세, 남편이 71세 되던 해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영감님이 아침 먹고 신문 보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뇌졸 중이라고.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고 의사는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남편을 홀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번갈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들 바쁘다며 결국 저 혼자 3년을 간병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슈퍼마켓은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맡기게 되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저축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도 아이들 키우느라 빠듯하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딸은 그래도 가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순옥 할머니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자식들이 다 왔지만 3일 장례 치르고 나니 다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 허전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장례 후 순옥 할머니는 혼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씩 가게를 지키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게에서 쓰러진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남편 사망 1년 후 순옥 할머니가 71세가 되었을 때 큰아들 부부가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가게는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혼자 사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텐데 지금 정리하는 게 어떠세요? 상속세도 적게 내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망설이던 순옥 할머니는 노인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했지만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순옥 할머니는 결국 재산 증여를 결심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증여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내 자식들인데 날 버리겠어요? 그렇게 말했죠. 2023년 가을, 순옥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건물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증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마쳤고 자녀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공증 마치고 나오는데 자식들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했어요. 그날은 다 같이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했죠. 증여 절차가 끝난 후
순옥 할머니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아들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살림살이를 대부분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갔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하나둘 버리는 게 마음 아팠지만 이제 새 출발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사 첫날 저녁 세 자녀와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다 모여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순옥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손주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했죠.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아침 먹으려고 부엌에 갔더니 큰 며느리가 갑자기 찬 목소리로 어머님, 식사는 자기 방에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큰아들 부부는 순옥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우리 집이 생각보다 좁아서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작은 아들네 집은 어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멍했어요. 당황한 순옥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전화로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차라리 실버타운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딸에게 전화했더니 친정어머니는 사위가 있는 집에 오래 계시면 안 된다고. 결국 순옥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자녀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고 순옥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통장에 있는 500만 원과 약간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단골이었던 분이 운영하는 작은 여관에 들어갔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여관에서 보낸 첫 주 순옥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라고 그 말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감에 빠진 순옥 할머니는 며칠 동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에서 옛 이웃을 만났고 그녀의 도움으로 노인보호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노인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순옥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임시 거처와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는 재산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증여는 취소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공증도 했고 자식들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변심한 거라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다행히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25평생 살던 집에서 7평짜리 원룸으로 옮긴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순옥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방이 감옥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정리했죠. 홀로 지내게 된 순옥 할머니는 근처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실버합 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글을 제대로 배우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합창단에서는 친구들도 생기고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옥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고 새로운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울고 웃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의 권유로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기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천천히 써보세요라고 하셔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죠. 복지관 글쓰기 대회에서 순옥 할머니의 수기가 대상을 받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일간지에도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위로와 응원의 편지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편지들을 읽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제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구나.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후 TV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관련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V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죠. 방송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순옥 할머니는 공익법률 상담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산을 모두 되찾기는 어려웠지만 일부 생활비를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죠?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법률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재산 증여할 때 조심하라고, 꼭 일부는 남겨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약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카페에서 손자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손자가 들어오는 순간 울컥했어요. 23살의 대학생이 된 손자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할머니의 상황을 숨겨왔고 최근에야 TV 프로그램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절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 말씀만 듣고 할머니 상황을 몰랐어요라고. 그 아이 얼굴 보니 미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손자의 방문 이후 딸이 먼저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다른 형제들의 압력에 못 이겨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에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딸이 와서 무릎을 꿇더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날 리가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라. 괜찮다고 안아줬어요. 이어서 작은 아들도 가족과 함께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는 형의 결정에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며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그 아이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순옥 할머니는 결국 작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자녀들 집에 방문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제 제 공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처럼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관계가 좋더라고요.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주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에 귀 기울이며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이 요즘은 제 방에 와서 할머니,
인생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물어요. 어른이 다 된 손주들한테 제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순옥 할머니는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과 제2의 가족이라 부르는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즐겼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10명 정도 계세요.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알아요. 이제는 이분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명절에도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누어 먹고 순옥 할머니는 이제 각 지역 복지관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냈죠. 강연 끝나고 손 잡아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라고.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작은 아들 가족이랑 딸 가족이 와서 축하해 줬는데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큰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재회해서 큰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일어나라. 다 지난 일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미움보다는 그저 다시 볼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이후 큰아들 가족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작은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아직 어색해 하지만 그래도 명절에 음식도 가져오고 인사도 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75세가 된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재산은 완전히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해요. 둘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셋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이제 노인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법률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재산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재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해요. 돈은 잃어도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꼭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려드려요. 순옥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노인 재산권과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인 재산권 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죠. 전국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도 이런 교육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참여했습니다. 요즘은 노후 재산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해요. 집 한 채는 꼭 자기 명의로 남겨두라고, 생활비도 확보해두라고, 그렇게 조언해요. 순옥 할머니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게 다 제 인생의 일부예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픔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껴요. 물론 자식들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제 삶에 만족해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제 그들은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줄 때 참 힘이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편해져요. 카메라 앞에 앉은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젊은 분들에게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께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 가족, 해체,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회복력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순옥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무료로 실화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